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발렌시아 새누리 교회에서 오늘 진행하는 소통 공감 2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실 강사님은 최은희 상담사님이신데요.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감은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공감은 기술입니다. 공감은 지능입니다. 이 말 들으니 제가 갑자기 좀 긴장되는데요. 예, 공감 못하면은 좀 지능이 떨어진다는 소리인가요? 예. 우리 상담사님은 마음 공간이라는 그러한 비영리 단체를 벌써 한 3년 전부터 운영하시면서요. 사실 지금 이렇게 비영리 단체에 가서 우리 한인타운에 있는 그 가정 상담소인데 상담하려면 한 석 달, 넉 달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우리 상담사님이 다른 분하고 함께 여기 코파운더가 여셔서 지금 거기서 한 5-6분들이 상담사님들이 상담을 받아서 금방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혜택을 제공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나리 이 기독교 상담 대학원에서 우리 Doctor of Psychology 상담 심리학 박사학위를 하시고요. 또 월드 미션 대학교에서 크리스천 카운슬링 우리 기독교 상담학으로 또 석사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의 복음주의 상담학회 기독교 상담사 1급 자격증, 또 KAPC 한국 심리 상담사 협회 미술 상담사 1급 저도 배우고 싶네요. 네, 1급이시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을 벌써 그동안에 10년 동안 하셨고요.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 중국에 있는 분들 또 중남미에 가셔서 무료로 상담해 주시고 또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세미나 해 주시고 그런 일 하셨는데 우리 최은희 상담사님 또 권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같이 활방이 원합니다.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최은희입니다. 최은희 하면 생각나시는 분 계시죠? 예, 연세 계신 분들 가면 저보다 더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배우 최은희 생각하셔가지고, 네, 저는 원래 백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때 그 당시에 최은희가 그렇게 예쁘셨대요. 그래서 이름을 몇 개 정해놓고 은희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백은희였는데 최은희까지 됐어요. 저희 아버지의 그래서 계속 소원대로 그래서 계속 최은희 하고 다니며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까요? 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우연이 아니고 이 시간 귀한 시간들을 내셔서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이 만난 이 순간이 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또 우리 최은희 상담사님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시고자 할 때 저희를 더 잘 쓰실 수 있게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감정들도 잘 이해하여서 그 관계 속에서 보다 성숙한 그런 관계성으로 우리가 잘 준비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역자로 주님 더 준비시켜 주시옵고 또 오늘 우리 최은희 박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그 지혜가 솟아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실 수 있게끔 주님 그렇게 주님 격려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처음에 나오는 거기에 보니까 긴장하셨잖아요. 예. 공감은 지능이다. 예. 이제 이게 왜 지능인지 이제 이따가 보는데 공감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치유의 능력이냐면 공감을 할 때요. 사람을 그래요? 그렇군요. 이럴 때 뭐가 나오면 NK셀이라는 게 우리 뇌 이렇게 몸 안에서 나온대요. 그게 뭐냐면 자연살상 세포예요. 이 자연살상 세포면 암에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암덩이가 있으면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소금물 같은 거를 뿜어대가지고 그 암을 죽이는 살상세포인 거예요. 자연살상세포. 그거는 언제 나오냐, 먹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공감하고 즐겁고 막 이럴 때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실 때 아 그렇구나 이럴 때 치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때 제가 그렇죠 그러면 아 그렇군요 이제 하면서 우리 자연살상세포가 막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공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 그래서 이제 치유가 되는데 이게 왜 치유고 기술이고 지능인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나눠드린 거 있거든요. 이걸 한번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꼭 못하시면은 나중에라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이거는 어떤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공감하면 감정인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떤 게 공감인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거 나의 감정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이렇게 오시면서 들었던 기분, 느낌, 감정이라는 감정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느끼신 것 있으세요? 지금 잠깐 한 30초만 생각해 보세요. 한 30초만. 바로 전에 아침에 언제 최근에 느꼈던 감정 중에 내가 한 몇 개가 떠오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초 지났을 것 같으니까 한 5개 정도 떠오르시는 분. 표현이 5개 아니면 한 3개 떠오르신 거 어디 여기 젊은 분들은 떠오른 거 없으세요? 감정? 기분? 오시면서 어떤 기분 없으셨어요? 어떤 세미나일까? 어떤 세미나일까? 궁금하셨어요. 기대감. 예, 맞아요. 기대감, 감정인 거죠. 예, 또 없으셨어요? 긴장감. 긴장감. 잘 예. 준비해야겠다. 저로서는 그죠? 예, 긴장감 느끼셨죠. 예. 저도 기대도 하면서 틀리면 어떻게 하지? 불안감, 당혹스러움, 약간 그러면서도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이 되면서 예, 그래서 왔죠.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또 나눠드린 거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많은 감정들 목록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한번 여기에서 지금 찾아보세요. 어떤 기분이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오늘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오늘 하늘이 참 파라네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감정이 아니라. 하늘이 참 파래서 어떻다고요? 황홀하네요. 행복해요. 참 따뜻해요. 이거는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추워요. 이건 상태고 추워서 어떤가요? 추워서 약간 좀 이게 냉담한 그런 감정?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좀 피곤하니까 좀 지겨운 감정? 춥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감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하고 구분이 좀 돼줘야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이제 볼게요. 그래서 요즘 정서지능, 이렇게 IQ 같은 지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아셨지만 정서지능에 들어보셨어요? 정서지능. 이게 정서지능도 요즘은 한 가지로만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4-5가지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서지능이 있어야지만 요즘 현대사회에 살 때 적응력,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이 정서지능이 좋으신 분들이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서지능이 높아야지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위에 대해서 인식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1차적인 감정, 2차적인 감정, 여기 이제 2차적인 감정, 1차적인 감정 뒤에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생기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충동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정서 지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정서 이렇게 조절이 있어야지만 모든 상황에 그 사람들이 그것이 더 그 모든 일들을 더 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한테는 이게 참 중요해요. 젊으신 분들. 근데 아이들이 이런 스마트폰이나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정서지능이 개발될 수가 없어요. 그 정서지능은 누가 개발을 시켜주냐면 부모님들, 양육자들이 이거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정서지능이 개발될 만한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어요. 왜냐면 정서에 대해서 억압을 시키는 교육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울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고, 여자애들도 웃음소리가 뭐 담 넘어가고 목소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정서들이 이렇게 억눌려졌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세대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으신 분들, 특히 여기 몇 분 젊으신 분들 계시는데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한 이게 그 IQ보다 더 중요한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거꾸로 얘기하면서 왜 요즘 정서지능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냐면은 IQ만으로 이렇게 세상 것을 해결할 만한 게 아닌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청소년 비행 문제, 정신장애 너무 많아지죠. 사회부적응 뭐 요즘 왕따 뭐 시키고 학폭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게 정서지능에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 품행장애, 충동적 자살, 요즘 또 자살 많이들 했잖아요. 이게 다 감정적 인식, 내가 감정의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을 진짜 느끼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게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이나 품행장애 이렇게 화내고 갑자기 폭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요즘 분노 중독자들 너무 많죠. 그 분노 중독자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가 예를 드는 가장 아주 슬펐던 분노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비극이 중국에 갔을 때인데요. 아이 엄마들을 놓고 이제 교육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육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자매가 너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틀렸대요. 왜냐면 아이를 이렇게 키워도 아이들한테 앞으로 들을 원망을 생각하면 자기는 너무 끔찍하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왜냐면 중국에도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에도 한 자녀였었잖아요. 한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한 자녀한테 전폭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혼냄과 전폭적으로 잘해줬다가 막 전폭적으로 관심과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제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고 부모님들이 휘둘린 대로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밑에는 아버지 사시고 위에는 자기 사는데 그때가 이제 설날, 중국의 설날 오랫동안 쉬잖아요. 이제 그 만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밑에 가서 가지고 간 남편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애들은 막 두 자녀가 있는데 배고프다 그러고서 올라왔어요. 올라오자마자 아내가 그랬죠. 왜 이제 들어와? 그랬더니 그 만두그릇 놓고 이 아버지가 국민학교도 안 들어간 아들을 놓고 2살 어린 여동생과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한 6살 된 아들을 놓고 네가 앞으로 가장이야. 네가 잘 돌봐. 그러고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아파트에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자살 충동이 이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몇 번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어떤 죄책감이냐면 내가 그날 화내지 않았으면 나 때문에 남편이 죽었는데 이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는 원망을 들을 거 생각하니까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순간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뛰어내리고, 우리 얼마 전에 가디나에서도 전도사님이 일가족에 같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분노의 감정, 이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감정인데, 분노도 감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누르고 이건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보자는 거예요. 보시고 이걸 잘 보시고 다른 분의 감정도 읽어주시고 자녀들의 감정,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주시고 그러는 기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자매 이렇게 이제 남편이 죽은 거는 우울증이 있었고 아버지의 영향이었고 당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여러 상담을 통해서 다행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애들을 잘 키웠는데 몇 년 후에 이제 제가 또 갔는데 그 시아버지도 아들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너무너무 비관스럽잖아요. 자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간 걸 아니까 몇 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한 2, 3년 후에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서 고민이 있다고 해서 저가 이제 같이 만났는데 자기도 남자고 아버지도 남자고 할아버지도 남자인데 빨리 죽기 때문에 나도 남자니까 빨리 죽을 거라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안에서 감정 하나를 잘 다스리지 못한 게 이 어린 아이가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에도 많고 여기 이민사회도 많고 중국에도 많고 가보니까 너무 많은데 제가 분노 중독자였었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감정을 어떻게 쏟아부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화내는 걸로 다 쏟아붓고 또 남편이 그냥 받아주니까 저희 남편이 좀 너무 착하니까 왜 이렇게 누울 자리 뽑고 다리 뻗는다고 내가 맨날 그래요. 당신이 받아주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갔어 막 이렇게 핑계를 대요. 왜냐면 중독을 돕는 중독자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왜냐면 중독을 돕는 가족이 있어서 화를 내는데 가만히 받아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게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는데 막 술을 사다 주면 그걸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게임하는데 게임하는 걸 이렇게 그냥 봐주면 그걸 도와주는 게 중독자를 돕는, 자기도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름하는 사람들 빚 갚아주잖아요. 부모들, 자식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도 중독자는 거예요. 중독을 돕는 중독자. 그래서 우리 남편은 중독을 돕는 중독자였고 저는 그냥 중독자였었어요. 분노 중독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게 저한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나눠드린 거가 그거를 어세스먼트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보시고 만약에 집에 가셔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49점 이상 넘는다 싶으시면 우리 목사님에게 상담을 꼭 요청해 보세요. 네, 근데 의외로 우리 한국 분들 49점 넘으시는 분들 참 많아요. 네, 의외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거는 0하고 4고 뒤집어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거기에 체크하신 거에 그 점수를 다 더해 보시고 너무 많이 나왔어 하면 예 하세요. 그래서 감정 표현 불능증은 정서를 언어로 나타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대차 이렇게 언어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거를 코팅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이거를 자꾸 읽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오늘 어떤 정서인지,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읽어보실 수 있어요.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각성 상태, 긴장되어 있는 흥분 상태에서 신체 감각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감정과 신체 감각이 구분이 안 돼. 어떤 게 있을까요? 감정과 신체의 감각. 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죠. 가슴이 답답한데 이거를 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너무 갑갑해서 목에 막 뭐가 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다리에 힘이 쫙 풀려요. 근데 이게 감정인데 근육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흥분돼서 막 손에 땀이 나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무슨 손에 뭐가 있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면 내가 이거 뇌에 무슨 일이 있나?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감각인지 진짜 병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그거에 좀 예민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상력이 결핍되어 있대요. 상상을 하지 않고 현재에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자꾸 뭘 보려고 그래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럴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상상력. 왜? 우리 왜 어렸을 때 상상 막 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쓸데없는 뭐 막 혼나잖아요. 책을 읽어 막 이러면서 단어 외워면서 상상해가지고 이 얘기 만들어 놓으면 넌 어디 가서 대자하는 소리 막 그렇게 하니 제가 옛날에 정말 상상력이 풍부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책을 쓰고 막 머리에도 그랬는데 이게 내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건가 상상력인가 구분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거짓말인 건가? 그렇게 혼나니까 그런 소리 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왜 구체적 사건에 자꾸 몰입을 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거는 좀 덜 쳐다보고 일어난 사건들만 가지고 자꾸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감정 표현 불능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요? 그래서 감정 표현 불능증 이거 아까 얘기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신체와 장애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감각을 구분하지 못하면 감정과 몸에 일어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체와 장애라는 거에 있는데 온 몸이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면 심전도도 괜찮다고 그러고 피도 괜찮고 모든 치수가 다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계속 저려. 계속 어디가 아프고 힘이 빠지고 혹시 그러신 분 안 계세요? 어디가 그냥 아파요. 여기저기. 근데 병원에 가면 못 찾아. 그래서 아시는 분은 제가 이제 상담하시던 분인데 병원을 가다 못해가지고 이 기록이 발 전문의한테까지 가고요. 왜냐면 발에 힘이 빠지는 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냐면 병원에서는 내과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한의사한테 가면 한의사들은 대부분 어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 가지고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치료를 몇십 회 또 받아요. 그랬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또 어디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면 여긴 또 좋대더라서 좋은데 다 돌아다니는데 똑같이 그 증상은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한 것들을 풀 길이 없으니까 몸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몸이 대신 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신체와 장애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억울하냐면 남편이 너무 무서우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없었고요. 또 그 남편과 자기가 아깝게 번 돈을 친척 중에 누가 다 갖다가 날렸어요. 그런데도 남편의 친척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일체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혼나니까 남편한테 아픈 거예요. 그냥 나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심장이 안 좋아요, 뭐예요? 그러면 조금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그 병원에 가면 치료해주면서 약도 주고 그렇게 아파요? 공감을 받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간호사들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즐기려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계속 그렇게 아픈데 병명이 없으면 어디로 보내냐면요. 정신과 닥터한테 보내요. 내과에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체와 장애라는 게 있고 우울도 불안도 거기에 다 됐고 섭식장애는 왜 생기냐면 감정이 배고픈데 육체적인 배가 고프다고 착각을 해서 막 뭐를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못 애들 키울 때 잘못하면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게 느낀 게 우리 손녀들이 막 우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스크림 먹을래? 빨리 달래게 하려고.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건가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얘는 막 우울 때 아이스크림을 주면 이게 다니까 이걸로 울음을 없앤 것 같지만 나중에 속상하면 뭘로 달래겠어요? 먹는 걸로 푸는 거예요. 감정이 아픈데 먹는 걸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배고파서 먹는 게 섭식장애 바로 폭식증. 그거 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잘못되니까 이게 지금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데 막 일을 하면은 이 감정이 없어져. 일에 놀래서. 그래서 일 중독. 그래서 막 게임을 하다 보면 이거를 잊어버려. 그래서 게임 중독. 그래서 중독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이 아프고 슬프고 불안하고 이런 거를 알아차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정서지능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공감이에요. 우리가 공감해 주는 거,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공감 받으면 좋으시죠. 네. 어때서 공감 많이 주고 받으세요? 어떠세요? 어디 친구분이시면 공감을 좀 많이 어디 공감 많이 주고 받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장구 쳐주고 맞장구 쳐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렇죠. 오, 아시네요. 예, 공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그냥 그렇겠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고통과 그 사람 안에 열정 같은 거를 느껴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경청을 해줘야 돼요. 경청. 잘 들어줘야지만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무슨 고통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청을 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저 사람 말 빨리 끝내면 내가 빨리 뭐라고 해줘야지. 지금 저 사람 지금 얘기한 거 지금 달랬는데 빨리 그래서 충분히 거기 경청이 안 되져요. 내가 할 얘기를 내 안에서 막 준비하고 있고 나는 그거 동의 안 해. 그 얘기 한다니까. 나 그거 동의해. 막 이런 거 얘기해주고 싶고 그거 있잖아. 아유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네, 막 판단해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경청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형제들아 사람은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건 천천히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말을 듣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듣는 거는 뭐 몇 초에 몇백 단을 듣지만 말하는 건 천천히 하기 때문에 듣고 난 뒤에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백에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해줄 말 막 해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공감보다는 이제 내가 가졌던 경험만 얘기해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내적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과 친숙해지는 거, 느낌, 아는 거. 제가 상담을 왜 시작하게 되냐면요. 난데없이 제 이 목에 훅이 상당히 큰 게 생겼었어요. 여기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는데 너무 큰 게 몇 개가 생겨가지고 40대 초반에 한 20년 전에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목을 누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수술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2번이나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잘라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잘라서 단면을 봐야지만 이게 진짜 암인지 아닌지 된대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말도 못 하겠는데 저희 교회 식구들이 저를 이제 수술하기 전에 그때 한인타운 아주 조그맣게 생긴 사우나가 있어서 이제 거기를 저를 데리고 갔고 저는 지쳐서 누워 있었고 그분들이 자기네 사연들을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날 처음으로 남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전에는 야 너는 이렇게 듣기도 전에 다 알고 너는 그건 네 남편 그건 문제가 아니야 막 이랬고 아이고 애 아직 넌 아이 있잖아 영주권 좀 기다려봐 이래가지고 다 해줬었던 말들인데 그 말을 못하고 누워있는데 정말 누워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과 그 속상함이 그래서 쟤네 이렇게 힘들구나 쟤네 이렇게 어렵구나 그걸 처음으로 들었어요. 듣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암이면 또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제가 너무 무섭잖아요. 두렵고 그래서 이제 서원 기도를 했죠. 암이 아니면 제가 이 목소리가 잘 나오면 제 동생은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목소리가 허스키가 됐어요. 근데 국어 선생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오후만 되면 막 목소리가 굵어지고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잘 나오면 이 소리로 사람 막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저주했던 이 목소리로 영혼 살리는데 쓰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거룩한 그 서원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목소리 잘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서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불러리한 서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하겠습니다 했으면 10만 원씩 모아서 딱 하는데 이거 사람 살리는데 쓸게요 했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 때 그 다음 주에 수술 다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누군가 전화 상담에 발렌티어를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갔어요. 가서 몇 시간 공부하고 가서 전화 받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두려우니까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상담하러 갔는데 안 오게 해주세요, 안 오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앉아 있다가 며칠 이제 지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타주에서 한 3시간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끊으면서 그랬어요. 나는 지금 깊고 푸른 밤이란 영화 아세요 혹시? 깊고 푸른 밤. 한수산 변호사님 쓴 거 아니에요? 그 장미 씨랑 안성기 씨가 나온 건데 마지막에 장미 씨가 그러니까 이민 사회에 대한 영화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미 씨가 안성기 씨 이렇게 영주권 해준데 그걸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안성기 씨 죽이고 자기 머리에다 총구를 거의 겨누면서 끝나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그래서 이민 사회에. 근데 그 영화를 자기는 그때는 비디오 볼 때니까요 사가지고 거의 그걸 100번도 더 봤대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한 3시간 이상 듣더니 이게 들어주고 제가 뭘 상담을 해주겠어요. 들어주고 울어주고 놀래주고 이것만 했는데 그분이 전화 끊기 바로 전에서 당신 오늘 사람 하나 살렸어.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나 지금 총 갖고 있었어. 오늘 실컷 전화해보고 이거라도 마지막에 해보고 나 오늘 깊고 푸른 밤 같이 하려고 했는데 당신 오늘 사람 하나 살렸다 이러고 끊는데 제 안에 제가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그 시간 안에 앉아서 당신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것도 나보다 연배였고 그 당시에 해줄 말이 없어요. 막 놀래주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어떻게 이런 것만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날 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공감의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방금 지금 저희 새로 시작할 때 저한테 이메일로 뉴스가 왔는데 뭐라 하냐면은 텍사스에서 지금 순간 어떤 사람이 기관총을 난사해가지고 8명이 죽고 본인은 경찰한테 죽었대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도 어쩌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공감해줬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안 했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쉽게 해줄 수 있는 건데 너무 쉬우니까 또 특별히 여유가 없어요. 저희들도 내 자신의 내가 공감을 잘해버릇 한 사람이 남을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인내가 좋은 거라고 눌려버리고 그렇게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감하기 위해서 잘 들을 때 그 왜 비명창이 있대요. 명창에 아세요? 명창. 난 남도에 그 소리 판소리 네, 같은 거 할 때 네, 명창이 있잖아요. 네네. 비명창이 있대요. 비명창을 뽑는데요. 잘 듣는 사람. 음. 근데 그 고수 아세요? 북치는 사람? 네네. 얼쑤하고 네네. 뭐 좋다. 이 고수가 그러니까 청년 명창은 있어도 청년 고수는 없대요. 이 고수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때 들어주고 추임새 넣어주고 박자 쳐주고 막 이게 명창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누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래 그렇겠다 고수가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공감을 꺼내고 그 사람의 그 아픈 것들을 꺼내는 고수 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다 고수가 되실 수가 있어요. 고수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요? 예, 이렇게 막사 한 번씩 쳐주고 이게 고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수가 그 장기판에서 바둑판에서 잘하는 것도 고수지만 예, 그 고수보다 이 고수가 더 정말 귀중한 고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식구들은 고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명창도 많겠지만 서로가 이제 주일날 오면 다 고수들이 돼서 가지고 그래 박수 쳐주고 눈짓 해주고 추임새 넣어주고 예 그렇게 할 때 듣게 돼요. 내가 전적으로 저 사람한테 한번 해줘야 되겠다. 추임새 넣어줘야 되겠다. 언제랑 적절하지? 확 이럴 때 잠깐만 그거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랑 생각이 달라도 동의가 되지 않아도 공감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꼭 나랑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생각이 달라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근데 꼭 생각만 똑같아야지 공감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달라도 할 수 있어요. 공감은. 네,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면 저 사람도 내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나면은요 아까 상상력이라는 거 있죠. 상상력이 발동이 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경험을 간접 경험을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공감은 이제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꾸 개발시키면 느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 관점 취하기, 다른 사람의 관점 취하기, 다른 사람의 역할 상상하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관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내가 공감하기 싫은 사람 마음에 한 명씩 뽑아보세요. 공감하기 참 힘든 사람 한번 마음에 둬보세요. 이 왼술. 네, 왼손을 마음속에 두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관점이 어려우시면 역할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을 쭉 한번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 종일 하시는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는 제 아내가 왼술 아닌데요. 왜?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는 목사님을 한번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한번 남편이 우리 집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하루 종일 뭐를 하고 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역할을.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남편이 하루 종일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하루 종일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그 역할을 쭉 쫓아가 보세요. 하루 종일 하는 것들이 네. 쉬운 일들이 아닌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지? 쭉 찾아가 보세요. 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뭐지? 상상을 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부부 세미나 가서는 이렇게 상상을 시켜드려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20대 결혼할 때 그 예쁜 꽃다운 나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남편에게는 이제 아내가 저기 그때 그 예쁜 아내가 저기 서 있어. 근데 그 아내 옆에 인격이 좋은 잘생긴 우리 왜 그 탤런트 중에 그 왜 이벤트 잘하시고 막 잘난 그 차인표 씨 또 누가 있죠? 최수종 씨. 근데 키도 크고 잘생긴 막 조인성 씨 같은 사람이 우리 아내의 남편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런 사람하고 앞으로 살게 될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우리 남편 한번 생각해. 멋있는 우리 남편이야. 근데 그 옆에 날마다 한마디만 하면 여보 당신이 최고야 막 인정해주는 아내. 당신 너무 멋있어요. 맨날 이렇게 이렇게 활력을 주는 아내. 그리고 막 깔깔깔깔 웃어주고 당신이 하는 유머는 왜 이렇게 재밌어 하고 막 웃어주고 이러는 아내를 만났어요. 우리 남편이.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같이 막 화내는 엄마 안 만났으면 걔는 얼마나 더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자랐을까. 제가 우리 아들을 많이 혼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좀 부드러운 엄마 만났으면 걔는 얼마나 그 유년 시절에 정말 편안하게 살았을까. 긴장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살았을까. 너무 미안하죠.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조금 이렇게 좀 생각들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자꾸 해볼 때 그리고 상대의 욕구가 무엇인지 자꾸 상상해보고 그 입장에서 알아봐 주는 거예요. 욕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보다 당신이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알아봐 주는 훈련들을 자꾸 해보면 그때 공감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은 지능이고 기술이고 아까 얘기했죠? PTSD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장애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다 그게 PTSD 장애도 가지는 않아요. 그 중에 대체로 지지받은 사람. 당신 얼마나 불안했어, 얼마나 무서웠어. 왜 성폭력 당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옷을 좀 잘 입고 와야지. 왜 그때 그 시간에 거기가? 네 행동이 잘했으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어떤 정신과 닥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아니었기를 바래요. 당신 옷차림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그랬더니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도둑이어서 우리 집에 거를 다 가져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옷을 좀 간단하게 입었다고 해서 성추행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우리의 그런 것들. 그런데 너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힘들었어? 너무 두려웠지? 당황했지? 막 이런 것들을 찾아봐 주면 힐링이 돼서 지지를 받으면 그 장애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어려움 당하신 분들 찾아오셔서 그냥 한마디만 힘들었지, 무서웠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막상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시면 이걸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그러면 정확한 단어를 찾아가지고 몇 개 외워가지고 가셔서 하세요. 그래서 자꾸 이 단어를 써보를 하면 지능이 좋아져요. 정서 지능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공감을 받아서 양육이 되면 다른 애들을 염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 감정에 더 잘 반응해주고 더 너그러워진대요. 그래서 이 공감을 잘 하시는 분 만나면 참 사람이 푸근하고 너그럽고 저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정을 하지 않고
눌려놨을 때 일어나는 게 감정은 어떻게 병이 되는가. 아까 신체화 장애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요. 그것 말고도 감정이 병이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영화 대사인가요? 나는 결코 화내지 않아요. 나는 대신 내 안에 종양을 키우고 있어요. 꾹꾹 참으시는 분들, 암덩이가 있도록 꾹꾹 참으시는 분들. 그리고 논문 제목에 누게릭 환자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가? 누게릭 아시죠? 근육이 이렇게 말라, 이렇게 힘이 없어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대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 환자는 누게릭 환자일 리가 없다. 그는 그만큼 충분히 좋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몸에 병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눌려주면. 그러니까 누게릭 환자들도 왜 화가 안 났겠어요? 속상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꾹꾹 참아버릇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릴 찬스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신체화장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화병 아시죠? 화병이 이민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병이었다는 거. 여자들 공통적으로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울렁울렁하고 그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화병이 신체화장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4~5배 높은, 그 사망률도 훨씬 높은 많은 감정 중에 분노의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꾹꾹 참으면 저런 암 환자나 우울증 환자나 그리고 루게릭 환자, 이제 신체화 장애 이런 게 걸릴 수 있는데 화를 벌떡벌떡 내시는 분들 있죠. 다른 사람한테 다 던져주는 사람. 그리고서 그분들은 난 뒤끝이 없어. 왜 뒤끝이 없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 던져주니까 없지. 저도 참 뒤끝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확 던져주고 나온 뒤에 자기 속은 시원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난 뒤끝 없어 이래.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종양 생기는 거야. 힘든 거예요.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벌떡벌떡 화내시는 분들, 막 못 참겠는 분들, 이거 나중에 정말 암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저기예요, 중풍. 왜냐면 저희 집안이 그래요. 우리 엄마도 지금 중풍으로 한 15년 이쪽 못 쓰고 계시고 저희 아버지도 중풍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 바로 밑에 동생도 뇌출혈이 있어서 0.0001%의 그 가능성으로 살아났죠. 99.9% 죽는 건데 이게 뇌 큰 핏줄이 터졌었거든요. 그죠? 저희 집안이 다 저만 빼놓고 지금 다 혈압약을 먹어요. 제 동생들이. 왜냐면 저희가 다 O형에다가 이게 벌떡벌떡 화내는 게 집안 뇌력인 거예요. 다 모이면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하고 다 잘났다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앉아주고 막 이러는 집안 문화여가지고 다 핏줄이 그냥 걸쭉걸쭉 피가 걸쭉걸쭉해져가지고 이제 그런 병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도 혈압이 160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도 다스리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우리 집안에서 저만 지금 아직 혈압약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감정 잘 조절하면 혈압약 안 먹어도 된다는 걸 제가 증거.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여러 공감하기 어려운 감정 중에 이 분노 감정을 한번 오늘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까?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물음표에.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해. 네네. 또 뭐 몇 개 해도 돼요. 이해받으려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뭐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믿지 못하는. 예? 신뢰. 예. 이해. 예? 인정. 예, 좋아요. 예. 또 조금 더 강한 단어 하나 남았는데. 예? 예, 사랑.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좀 신뢰받고 싶고 이런 게 분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는 내지만 그 화 진짜 속에는 왜 나 사랑 안 해줘?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한테 막 화풀이하게 해서 하는 거 말고 그냥 벌떡벌떡 화낼 때 본인이 화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화났었는지 그때 왜 화났는지 왜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 소리를 화로 낸 거예요. 짜증으로 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정말 많은 단어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분노 대신에. 그래서 분노는 이제 뭐 기본적인 신념 보존하는 거, 개인의 가치 보존, 본능적인 욕구 보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분노가 나쁜 거 아니에요. 분노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나를 지키세요. 그 상황 가운데. 내 신념이 이렇게 공격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내 가치 보존 받아야죠. 그러려고 나오는 거니까 분노라는 감정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노가 생긴 거는 그냥 중립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감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분노가 딱 생기면 분노가 생겼네? 이러고 잠시 머물러 보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라고 하면은 눌려야 되고 없애야 되고 안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특히나 크리스찬들은 이 분노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감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분노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잘못되어지고 근데 잘못 이해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내 기대대로 안 살아주면 나는 화를 내야 돼. 아니 내 아들이 내가 시킨 대로 왜 안 해? 내 남편 왜 내 시키는 대로 안 해? 이러면 나 화날만 하지. 화날만 한 건가요? 화는 나지만 다른 사람이 내 기대대로 살아줘야 되는 거 맞나요? 대답을 한번 공감을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거 하는 거, 나 합당하게 대우해주지 않는 거, 그거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의지고 그 사람의 자유인 거죠. 그렇다 보면 다른 거죠. 그죠? 분노라는 화가 나서 그걸 풀기 위해 하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노는 그냥 감정이다. 그러니까 분노 감정을 느끼려도 안으로 삭히는 게 좋다. 어떤가요? 삭히는 게 좋은가요? 해보신 거 어때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으세요?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잘 푼다. 예, 잘 조절하셔야 돼요. 잘 풀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젊은 애들은 하고 하는데 억누른다, 잘 억누른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누르고 안 느끼게 해야지만 좋은 거라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 많은 거, 분노 나쁜 감정이라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신앙이 좋은데 분노해 보신 분들, 신앙이 좋으셔서 저 신앙 진짜 좋았어요. 좋아요, 막 통성 기도하고 난리치고 집에 와서 화내고 막. 네, 겉으로 보면 신앙 좋은데 분노는 분노대로 막 내고 그랬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들, 욕구 자정. 내가 뭔가 원하는 데 있는 거, 절제적 부족인 것도 있고요. 여기 쭉 가면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질적으로 타고난 그게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선천적인 경향도 있지만 난폭한 환경의 악순환. 아버지가 분노하시고 엄마가 분노하면 아이들은 그거 보고 배우니까 거기서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유전이 더 많아요. 가르쳐준 게 그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참 좋으셨던 분인데 술도 안 드시고 막 그러셨던 분인데 분노만 하셨다 하면 너무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어려서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이렇게 자해를 하셨어요. 벽에다 머리를 박으셨는데 어느 날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본대로 배워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상황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그랬는데 나 어느 날 벽에다 박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봤으면 걔도 받고 있겠죠. 근데 다행히 우리 아들이 보기 전에 제가 그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지, 몇 개가 자기한테 해당이 되는지 속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성격이 급해서 금방 흥분하는지, 남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문제를 일으키는지,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되는지,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지,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화를 내는지, 화가 나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 게임할 때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지, 분노의 감정 어찌할지 몰라서 당황한 적이 있는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 일을 망친 경험이 있는지,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졌는지,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는지. 여기서 두세 가지 감정만 있어도 이거는 화를 바깥으로 폭발하는 유형인 거예요. 분노 투사의 외형적 분노 유형이에요. 화가 나면 그거를 참지 않고 누군가에게 던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 벌떡벌떡 화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라도 예라는 대답을 했으면 당신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화났을 때 상대를 치거나 따기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발길질 한번 했거나 주먹질 한번 했거나 미쳐서 땀했거나 몸을 묶거나 담뱃불 먹으러 화상을 입히거나 학대한 적이 있는지, 유리창 벽 옷 찢고 가구 부수고 주위에 있는 물건 집어던지고 재산 파괴한 적이 있는지, 의도적인 상처, 여러 기구를 막 쓴 적이 있는지 하나만 썼어도 여기에는 당신은 폭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전 여기서 몇 개 해봤어요. 옷도 찢어봤고요, 막 물건 던져봤고요, 네. 머리도 박아봤고요, 소리도 질러봤고요, 네. 유리창 벽은 못했어요. 무서워서 이렇게 가고 이제 조그마한 소모품은 막 던져봤고요, 책을 한 권을 앉아서 쫙 뒤찢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들 증상이 뭐가 있냐면요, 분노 이제 중독은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 상황에 제어가 되지 않고 자꾸 일어나면 중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중독 증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신경세포에서 호르몬이 증가돼요. 아드레날린이 팍 분비되는데 이게 흥분자 같이 팍 나오면은 이렇게 화를 펑 내고 난 뒤에 느끼는 감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었어요? 안 내보셔서 모르시나요? 막 화를 팍 내고 나면 어때요? 우리 사모님 안 내보셔서 모르죠. 술을 팍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여기 머리가 상쾌해지고요. 네, 이게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게 탁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잠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독이 그렇잖아요. 술 한 잔 마셔가지고 이렇게 취했던 거를 나중에 2잔 마셔야지 한 잔 마신 그 효과가 나듯이 이거 한 대 때려서 이렇게 탁 나왔는데 이게 중독이 되면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더 세게, 더 화내고 더 크게 해야지 그만큼 나와서 더 이 행동들이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나오게 하려고. 술도 그렇잖아요. 여긴 다 안 계셔서 안 드셔서 모르시는데 우리 부부가 아주 유난한데 또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거기 또 많이 마시더라고요. 아내는 알코올 중독을 마시게 하는 분노 중독자. 그래서
아내의 분노 때문에 알코올을 마시는 우리 서로 중독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런 거 잘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많이 돌렸네요.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건가? 큰 거 누르셔야 돼요. 큰 거. 예. 롤 아드레날린 나오고요. 네. 뇌세포 손상돼요. 그래가지고 화 많이 낸 사람들 나중에 치매 조심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게 되면 피가 끈끈해져요. 피 안에 혈액의 그 산소를 빼가지고요. 화 팍 났을 때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탁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뇌에 있는 산소도 가져가고 그것이 이렇게 피줄에도 그래가지고 피가 끈끈해진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잘 막힌대요.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분노 조절할 때 뭔가 한 게 있는데 저는 stop 났을 때 stop 하는 이거 하는 이것도 제스처 때 해봤고요. 제가 내 핏줄에 피가 끈끈하게 뭉쳐지는 거를 이렇게 상상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같이 막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 보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대신 또 엔돌핀, 세로토닌 같이 좋은 호르몬들은 안 나와요.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을 덜 느끼게 살게 되고요. 전전지역 조절 기능, 여기 집중력, 판단하는 거, 사리 판단하는 거 이거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그 분노의 상태에 있으면 제대로 이성적인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면 바이러스처럼 내가 분했는데 옆에 사람도 분을 던져주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반사처럼 화가 나게 돼요. 왜냐면 기억에 담당되어 있는 이 변형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뇌피질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변형계에서 감정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못해가지고 즉흥적으로 그냥 턱턱턱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0.5초 만에 이루어졌던 게 0.1초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더 크게, 더 빨리,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못 참고 뛰어내리고, 순간적으로 총 쏘고, 순간적으로 자기도 해야 하고 남도 해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몇 초만 참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 안 걸리려면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부터 내가 왜 화났지? 나부터 보셔야 돼요. 남의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왜 화났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아휴 속상하구나, 염려가 돼서 화났구나.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다음에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요즘 나의 감정. 지난 한 해 동안 내 정신 건강 완전히 망가뜨릴 만한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제 지난 한 해 뺄 거예요.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많이 봐왔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탓하고 나에게 화난 게 있는지, 내 노력이 헛수고라고 느낀 적이 있는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이따금 슬프고 불행하게 느껴진 적이 있는지, 그 분노가 전체 내 신체 건강에 손상을 끼친 적이 있는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장소 떠올리기 싫은지, 전보다 더 쉽게 짜증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기존의 정상적인 분위기 유지하려면 나를 막 억눌러야 되는지, 전보다 단체 활동 참여하기가 꺼려졌는지, 이건 어떤 증상이 들 것 같으세요? 참으시는 분들, 화를 참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몇 가지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난 저기 가기 싫어.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그 사람 만나려면 내가 더 긴장해야 되고, 나 더 조바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평정심을 갖게 되는지, 그런 상태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내향형, 안으로 꾹꾹 참으시는 분들 보세요. 이거 진짜 이것도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착하게 도와주면서 안으로 자부심을 만회해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못했는데 그냥 이거 도와주는 걸로 대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 뭐 나는. 그래서 약해 보이거나 불쌍해 보이는 걸로 대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감정적인 이득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인정받기를 막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화내기보다. 그래서 수동적인 방법으로 누가 뭘 부탁했는데 안 들어줘. 그래서 왜 노 못하는 사람들 순식간 어느 날 없어지는 거 아세요? 그분들이 내적으로 왜 화가 나는데 그거 표현 못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스면 예스면 이것도 시키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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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다가 어느 날 확 없어지는 분 계세요. 놀라시죠? 노를 못하고 못 참 그게 눌려진 내 그 안의 화를 속상하고 나도 노 하고 싶은데 못한 것들을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터진 거예요 이게 속으로. 속으로 터진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는. 더 이상 못 참는데 없어지는 걸로 모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동적인 공격인 거예요. 일을 막 미뤄요. 안 해주고 네,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공격 못하니까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노 못하고 착한데 일을 자꾸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못 끝냈네? 한다고 그러더니 안 하네? 이러면 그냥 알아봐 주세요. 이 사람이 노 못하고 있다가 참다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내향적인 분들 비유만 맞추고 이제 부적절한 미소. 속에서 우러나 보진 않는데 그래요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러면 알아봐 주세요. 힘들구나. 저분 많이 힘들었구나. 속으로 참으시느라고. 그래서 웃지 않을 때 막 슬픈 얘기 하는데 웃는 분 계세요. 있잖아요. 막 그런데 너무 슬픈 일이야 들으면. 근데 얼굴에 그냥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럼 어디 괜찮아? 마음 많이 아프진 않아? 이 사람 왜 이래? 이상하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속에서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 자기 비난. 그러다가 이제 막 자기 나는 막 이렇고 자기 비난 막 하시는 분들 나 좀 인정해달라는 소리예요. 자고. 그래서 돈을 규모 있게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엉뚱하게 먹는 걸로. 아까 섭식자기 얘기 나왔죠? 만성적인 신체 질병, 천식, 루마티즘, 암이 이런 거에서 많이 올 수 있어요. 참다가 나오는 게 천식도 많이 참으신 분들이 나오는 경우인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기침이 불안한 데 가면 막 더 터져요. 저도 그 천식기가 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대면하기 싫은데 가면은 기침이 나와가지고 가기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기침하지 말아보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감기 증상에서 속에서 끌어나오는 막 그런 거 아닌 다음에 막 헛기침하고 장기침 하시는 분들, 부적절한 데서 자꾸 헛기침 나오시는 분들 마음이 심약해서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울해지고 자살시도 폭력으로 나중에 폭력으로 변하는데 우리 알죠? 학생들 조용한테 조승우였죠? 그렇게 착했다가 갑자기 그냥 그렇게 변하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꾹꾹 눌렀다가 어느 날 화산 터지듯이 팡 터지면 그냥 막 이러고 다니는. 네, 근데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 세대도 그렇고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감정 표현 못하게. 네,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극도로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게 더 낫다고 감정적이면 안 좋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은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약한 감정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착한 사람 중후군 얌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희는 참 착해, 참 착실해. 철이 많이 들었어. 이 소리는 쟤는 언제든지 정신병 걸릴 수가 있어. 이 소리라니까.
이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 애들 왜 어머 쟤는 어떻게 철들었어 그러면 그게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더 착한 사람 되려고 하고 더 철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눈치 보고 자기 감정은 더 표현을 못하는데 그럴수록 또 더 칭찬을 받아. 그런데 어느 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고 막 조울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학교 가가지고 스키즈프레미아 그러니까 조현병 걸리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들 제가 몇몇 이렇게 같이 하고 부모님들 있는데 너무 착한 애들이에요. 대학교까지 속 한 번 안 새겼던 애들이에요. 속 새기고 반항하고 난리친 애들은 그런 병에 안 걸려요. 다 할 거 다 했어. 속이니까 다 꼬집어 내버렸어. 안 한 애들이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나중에 그렇게 힘든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키우면서 애가 막 이게 반항하고 건강해서 그래요. 사춘기 때 반항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반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할 수 있게끔 그때 생애 발달에 맞는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네, 젊으신 분들. 이거 조승우를 생각하면서 제가 찾아낸 눌렀다 어느 날 갑자기 탁 터트리는 감정, 분노, 폭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착하고 그냥 인내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다는 그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분노의 감정 밑에 있는 또 다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뇌를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됐어요. 뇌감과 이 구피질이라고 하는데 감정 반응 밑에 변형계 여기 이제 심피질 사고 이렇게 세 가지로 볼 때 감정 우리 뇌 안에 이 뇌관에서 무슨 일이 탁 터지면 이 뇌관과 이 감정 반응하는 변형계가 둘이 탁 맞아 떨어져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탁 터지면은 생존에 관한 문제야? 그러면 이 사고로 갈 때 복잡한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빨리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뇌관에서 하는 일은 생명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뇌관은 이제 그 도마뱀이 도망갈 때 위험에 처하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듯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일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분노 감정이 일어났을 때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좋으면 내가 싸워봐야지. 나보다 힘이 좋은 사람인 것 같으면 도망가야지. 나보다 약하면 싸워봐야지. 이거는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저 사슴. 상상해 보세요. 자꾸 상상해 보세요. 이게 차가 딱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땅이 발에 붙어 있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 도망도 못 가고 얼어 있는 상태예요. 위험한 순간에 탁 땅에 발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가 분노나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 이 뇌관에서 작용하기를 빨리 도망가. 너 그래야지 살아. 아니면 야, 저 강적이다. 빨리 숨어. 아니면 죽은 척해. 그게 널 살리겠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데 분노 상황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할 때나 분노할 때나. 그러면 내가 분노를 해서 이렇게 화를 낼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써요? 내 자녀 앞에서 내가 화가 났어. 우리 아이들은 도망가야죠. 아니면 얼어붙어 있어야 돼요. 죽은 척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싸우고 도망가고 죽은 척 하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전쟁터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누가 화를 팍 냈다 하면 나보다 우리 집에서 내가 세니까 내가 거기서 화를 냈겠죠.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막 어떻게 숨겠죠. 죽은 척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면하려고. 근데 제가 이거 우리 가족은 내 분노로부터 안전하지. 근데 우리 남편들은 직장에 가면 누가 강자일까요?
상사가 강자겠죠. 그 앞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같이 싸웠겠어요? 도망쳐 왔어요. 예, 거기서 같이 상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도망쳐 왔어요. 근데 가정에 왔는데 내가 힘이 제일 세네. 근데 가정에서는 누군가가 또 도망가게 되고 죽은 척하게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를 내서 내 옆에서 죽은 척하는 사람은 누구고 도망가는 사람은 누가 있나? 난 누굴 피해서 도망 다녔나? 이렇게 분노의 감정 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가 감정이 이것 때문에 안전한지. 그런데 여기서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무의식과 전의식과 의식이 있는데 분노는 어디서 일어나면 그 의식에서 표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진짜 일어난 건 우리 전의식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더 밑에 이제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있어서 감정에 진짜 감정도 있고 가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1차 감정, 아까 나왔죠? 1차 감정, 2차 감정이 있다는데 분노는 2차 감정에 속하는 거예요. 분노나 불안은. 그러면 1차 감정 전의식에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나오는 감정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화가 났는데 염려가 돼서 근심이 돼서 조마심이 나서 불안해서 그래서 화가 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2차 감정이에요. 2차. 진짜 감정, 1차 감정은 대치된 다른 감정이 있다는데 이 감정을 찾아보시면 화가 훅 떨어져요. 왜냐면 이 변형계는 이걸 네가 화났어? 지금 뭐 어쩌네? 하고서 이렇게 알아차려 주면은 이게 쑥 들어들면서 여기에 이 전전두 피질이 이성의 뇌가 돌아와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연습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1차 감정, 대치 감정, 욕구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것들 자꾸 찾아보세요. 화날 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화났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가 있었는지. 화는 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였어. 섭섭해서 화날 수 있으시죠? 피곤해서 화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불안하고 조바심 나도 짜증나고 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수치심을 느끼는데 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로 한번 이거 해볼게요. 남편이 토요일마다 골프 치러 나가.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랬어요. 오늘 또 나가요?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감정은 뭐라고요? 오늘 또 나가요? 화냈어요. 왜 또 나가냐고 그랬을까요? 섭섭하고. 예. 네. 섭섭하죠. 사랑하고 싶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찾아보세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남편이 맨날 토요일마다 나 그냥 두고 나가. 그래가지고 화를 냈어. 오늘 또 나가요? 막 그랬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고독해요. 그래요. 고독해요. 네. 외로워요. 나 당신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당신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또 나가요? 아니 벌써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서 이거 했더니 염려가 돼서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염려되죠? 왜 염려가 됐겠어요? 여기 혹시 좋은 그 썸이 같이 여자가 껴있으면 염려되죠. 그죠? 염려돼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나도 같이 가고 싶고 나 외롭고 나는 같이 있고 싶은데 왜 안 그래요?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분노의 감정 다른 걸로 했을 때 욕구라고 얘기 있었죠.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내가 왜 화가 났지? 아들이 이제 자녀가 전화를 안 오거나 이제 무심하게 굴면
한번 화를 탁 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지? 왜 화가 나시는지? 서운하셔서. 네, 그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서운하고 또 궁금하고 또 무슨 일은 잘 됐나 안 됐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료한 것도 있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여기 있죠.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부모님들이 이제 늦게 들어온 애들한테 그렇게 오기 전에 걱정을 했는데 딱 문 열고 들어오면 하는 소리가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막 그러시죠. 그런데 엄마의 진짜 부모님의 진짜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늦게 와서 화를 냈어요. 걱정돼서 근심돼서 예 불안했죠. 그죠? 네. 그래서 딱 들어오는 애들한테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했는 줄 알아? 이러면 진짜 미안해지겠죠. 근데 맨날 또 이렇게 늦게 다녀. 막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막 이렇게 하죠. 속마음도 안 돼. 정신이 있니 없니. 엄마는 맨날 내가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게 서로 좋아지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못.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있었구나, 근심했구나, 불안하구나. 이제 그런 걸 알아차리면 그걸로 대신 얘기를 해주면 상대가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감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훈련을 자꾸 해보셔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 예. 근데 이제 그 설사 그거를 내가 이제 파악했다 하더라도 1차 감정을 네네. 애한테는 야 아빠가 걱정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내한테 나 외롭잖아 라고 말하기는 하셔야죠. 자존심이 외롭잖아. 하셔야죠. 하셔야죠. 왜? 그렇게 해버릇 하셔야 되는 거야. 안 하던 걸 해버릇 하시는 거예요. 왜? 해보시는 거예요. 아내분들도 가셔서 남편한테 짜증내지 말고 나 외로워 같이 있고 싶어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실걸요? 왜 그래? 무서워. 왜 그래? 어디 아파? 무서워. 얼마 전에 그 중국 어떤 그 코미디언이 하는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던 말을 했대. 중국인데 엄마 내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어요. 엄마 I love you 그랬더니 엄마가 막 울더니 너 안 걸렸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애시안들의 그 현실인 거예요. 너 안 걸렸니? 그래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엄마 사랑해 막 그러면 너 지금 무슨 일이야? 막 이럴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되는 게 우리 남편은 꼭 그 소리를 해요. 저는 쑥스러워서 아직도 아들한테 딸한테 그걸 못했는데 우리 남편은 꼭 전화 끊을 때마다 I love you를 해요. 애들한테 저한테도 하고 애들한테도 하고 뭐 애들이 I love you too 맨날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말할 때 아빠와 하는 톤이 다르고 엄마와 말하는 톤이 달라요. 왜냐면 엄마랑 하면 톤을 높여서 해요. 싸웠던 경력이 있으니까 이 감정 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예. 아빠는 원체 그랬던 사람이니까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저 이제 딸을 보면 형아 근데 아들을 보면 나도 야 이렇게 돼요. 이상해요. 그게 근데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우리 이제 아들이 결혼할 건데 결혼하면 뭔가 이렇게 한 가지씩 터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터져서 이제 터졌는데 제가 그걸 이제 화해하는 과정에 야 엄마도 한번 얘기해보자. I love you. 그랬더니 당연히요. I love you too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빨리 끊었어요. 어쩌고 같이. 근데 하고 났더니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어색한 거 해보세요. 자꾸 해보세요. 뭐 하고 나면 참 좋아요. 네, 제가 그거 하고서 자꾸 되뇌어 봤었어요. 그 순간이 좋아가지고 여기 당신은 항상 그래. 어떤 뜻인 거죠?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대하지 않고 나를 좀 다르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나는 그렇게 하면 무시당한 느낌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항상 그래가 아니라
좀 다르게 해주실 수 없어요? 좌절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왜 하는 일이 맨날 이 모양이야? 기대 많이 했는데 서운하네.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말을 바꿔서 해주면 상대가 달라질 거예요. 이거 하면서 내가 달라져요. 이걸 찾다 보면은 나의 기분이, 나의 감정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조건반사처럼 화내지 않기. 우리 대뇌피지로 올라가는 정서에 과거에 일어난 일들로 이렇게 경험에 비추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이럴 것이다. 아들이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톤이나 무슨 일이 이제 이런 일 되면 네가 그렇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당신이 그렇지. 예상되는 일들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면 좋은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화를 내는데 여기 보세요. 옛날에 뱀처럼 놀랬지만 비슷한 것만 보면 내가 조건반사처럼 그거를 화를부터 내고 있는 건 아니지. 너는 항상 그러더라. 끝까지 참아주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기다려 봐주는 거죠. 네, 그러고서 아까 많이 안 됐으면 여기서 하나 찾으세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조바심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좀 아프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서운해. 김 빠져. 좀 야속하다. 여기서 골라서 몇 개 이렇게 해보세요. 써보기도 하고. 아유, 너가 그렇게 하니까 맥이 풀린다 얘. 이런 식으로 내 느낌에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형계와 내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봐 줄 때 내 감정을 내가 이렇게 알아봐 주면은요, 이게 전전두 피질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장치, 이 전전두 피질이 돌아와 가지고 이성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네. 그래서 이성적이 되시려면 감정을 잘 다루셔야지 이성적으로 잘 되시는 거죠. 이성만 하시려고 하다 보면 초이성주의자가 돼가지고 감정은 죽어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메말라져가지고요. 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따뜻함이 없고 공감받지 못하고 이해력이 없어 보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만 별로 그것 때문에 영향받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적인 지지를 원하는 거예요. 공감. 우리는 다 그래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은 누가 하냐면 내가 충분히 공감을 받으면 내가 판단하고 그 사람이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하나 제가 할게요. 남편이 직장 다니다가 들어오면서 이러면 직장 때려쳐야 되겠어. 도저히 못 다니겠어. 이랬어요. 아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왜 그래? 왜 그래? 또 그렇죠. 왜 그래?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원인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내 상사가 말이야 이렇게 하고 부하 직원이 내 말 안 듣고 그랬어요. 그럼 또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오, 이름 스키도 같이 좋아요. 그런데 이성적인 아내분들 그거 다 조직에서 있는 일이야. 당신만 직장 다녀? 당신만 부하 있고 당신만 상관 있어? 당신 그 부하나 상관도 당신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 이렇게 판단을 해주죠. 네. 그러면 진짜 때려치고 싶겠죠. 근데 거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못하겠어. 때려칠 거야. 딱 들어왔어. 많이 화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그렇게 때려칠 만큼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때려쳐야지. 그걸 먼저 알아봐 주는 거예요. 감정을. 그러면서 그냥 괜찮아. 우리 이렇게 지금 당신 그만둬도 괜찮아요. 몇 달 쉬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감정이 이렇게 이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전두 피질이 돌아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만 직장 생활해? 다른 사람들 다 직장 생활하지. 나만 힘든 거 아니지. 너 그만두더라도 내가 뭐를 해놓고 그만둬야 되겠지. 이런 판단은 본인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명석한 판단과 이해력을 가지고 이성적인 답을 줘도
감정이 지지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감정을 충분하게 지지받으면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해야지. 내가 그 일 해야지. 나만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 제가 거꾸로 이제 아내가 옆집 여자랑 싸우고 남편한테 막 흉을 봤어요. 교회 성도하고 막 싸우고 흉을 봤어. 근데 이제 남편이 당신도 만만치 않거든. 당신도 생각해봐. 당신 이런 문제 있잖아. 뭐 그 여자는 오죽했겠냐.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아유 우리 와이프 많이 힘들었구나, 화났구나, 속상하구나. 아이고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죠? 공감을 다 받고 나면 아유 뭐 나만 잘한 건 아니지. 그 사람도 보면 그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야. 이건 누가 찾아내냐? 본인이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주고 싶어요. 근데 그 답으로 변화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조언해주고 잘 가르쳐줘서 상대가 변화받았으면 이 세상은 벌써 다 변화받았어요. 근데 이 세상이 계속 변하지 않는 건 뭐죠?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고 상대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고 내 에너지 사용할 때 두 가지로 사용된대요. 긍정적인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 긍정적인 할 때는 베타 엔돌핀이 나오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노을 아드레날린 이렇게 아드레날린 같이 이렇게 독성이 나와가지고 내가 긍정적으로 공감해주고 막 이럴 때 좋은 그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또 NK셀이 나오고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고 치유력이 막 생기는데 부정적인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그럴 때는 이렇게 독성이 나와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이 감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몸에 치유와 영향이 있는지, 왜 건강에 영향이 있고 기술 관계에 영향이 있는지 그거를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분노 이렇게 막 같이 하지 마시고요. 따라하지 말고 장단 맞추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저 사람은 왜 이랬을까? 아까 상상력을 동원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래서 저렇게 화가 났겠구나. 저래서 그렇겠구나. 해가지고 상상도 해봐주고 그러면서 아유 속상해서 그래? 이해해주고 염려가 많이 되는구나. 불안하구나.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여기 공감말을 해주는 걸로.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화풀이 대상이 그냥 난지 아닌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막 화를 내는 것보다 꼭 누구 있으면 화를 내려고 그래요.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려고. 이것도 잘못된 건데 그냥 그 대상이 난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찾아봐주고 서로 대받자 치거나 표고공처럼 주고받지 않고 이거 뭐 다 하실 거니까 오늘 제 강의는 1시간 반 딱 지금까지 하면 되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근데 한 가지를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우리 새누리교회 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시고 좀 그동안 여기서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그걸 몇 개를 찾아보세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서 좀 찾으셔가지고 그동안 또 이제 우리 사모님, 목사님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좀 좀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쪽으로. 민망하게 갑자기. 아니 민망하시지만 또 한번 나와보세요. 이리 오시고 두 분 오시고. 이제 새누리 식구들 나오세요. 일로 좀 가까이 좀 와보세요. 같이 좀 오셔서 여기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제 같이 참석해 주셔도 돼요. 오세요. 오셔서 거기서 보시고 우리 사모님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싶고 어떤 말로 공감해 드리고 싶으신지 한 분씩 오셔서 한번 해주시고 가세요. 예. 그러세요.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러면. 아니요, 가져가셔도 돼요. 네네네. 예. 일로 오세요. 오셔서 거기서 골라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말씀을 좀 해드리세요. 정을 다니고요. 되게 친근하게 해주셔서 좀 릴렉스 항상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언제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셔서 좀 더 가까이 오셔서 거기서 골라보세요. 그렇게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참, 목사님 따라할게요. 예, 따라하세요. 불안합니다. 사모님은 항상 염려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마시고. 연결 너무 안 하죠? 글쎄 뭐요? 너무 많으면 고맙습니다. 그 밑에 것만 하지 마시고요. 위에 봐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뭐 사모님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뭐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안 써보셔서 지금 두분 다 뭐 훈련이 안 되셔서 그런데 네. 훈련해 보는 거예요. 예. 해보세요. 뭐 네. 누구나한테 많이 감동받고 네. 고맙고 예. 감사하고 예. 항상 따뜻하게 해주셔서 예. 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항상 든든하시고 사모님은 항상 차분하시고 목사님 항상 활기차시고 언제나 우리한테 항상 든든한 목사님이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오셔서. 사모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정을 네. 하시는 분이시고 어렵네. 활동하시고 예. 목사님과 저는 항상 든든하고 예. 되게 차분하시고 예. 또 사랑이 많으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또 해주실 분 오셔서 해주세요. 저는 그냥 감사한 뿐이에요. 감사하죠. 두분 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항상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한테는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네,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 사모한테는 자랑스럽고 차분하고 사실은 찬양이 너무 나는 감동스럽고 예. 찬양이 또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있고 그런 게 아주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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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은 다 하신 거예요? 저도 할게요. 예. 네네. 네, 목사님은 감동이 많으셔서 눈물도 많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또 많은 성도들을 진짜 하나님 아래서 이끌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많으세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또 포근함도 많으시고 따뜻하고 여기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모님은 아까 근심 많이 사는 게 그 이제 이렇게 좋은데 또 오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마음까지 그게 이렇게 전달이 많이 안 되니까 그게 근심하시는 거. 예예. 그 네. 안타까움 그거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참 많으세요 사모님한테는. 그리고 또 사랑도 많으시고 또 그 하나님 아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열정 그런 거. 그리고 항상 차분하시잖아요. 항상 감정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예. 네 좋은 분 같으세요. 예.
안 하신 분들 또 더 하실 분 계세요? 조원사님 부탁드립니다. 저거 사람이 어디 갔어? 조병선님, 부산은 안 들리는데.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다리가 좀 아파서 예, 예. 힘들었어. 예. 어떠세요? 한번 찾아보니까 찾아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좀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수고 많으시고 힘들게 사역하시는데 좀 힘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나오셔서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이리 와주세요. 사실 시간이 많으면은 돌아가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다 올라오셔서 우리가 또 그 그분한테 해주면 참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거 없어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한번 네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수영에 가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예예. 네. 그래서 우리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예 오셔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축복기도 좀 이제 우리가 짧게 기도하고요. 이 교회에서 대표로 마무리 기도 해주실 분 계세요? 가져 예. 다 나와가. 계세요? 목사님이세요? 자매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수영이지. 예. 수영이 해주실래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누가 한번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해주실 분 계세요? 권사님. 우리 가장 최근에 오신 분은 네. 누가 계세요? 마지막 우리가 좀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축복기도 해드리고 예 만약에 안 계시면 제가 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예 이 교회에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기도하면 누군가 해주세요. 예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금 잠깐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시게 해주시고 어려운 길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잘 가셔서 알려주시고 주님 우리 사모님 갑니다. 그 강건한 허락해 주시고 걱정하는 안타까운 우리 선배님들 섬기며 있으며 수고하시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정말 그 수고와 무고에 있게 하시고 그 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랑을 먹은 자로서 그 사랑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를 저에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그냥 날과 수없이 아니가 그것을 위하여 공감하여 주고 이해하여 주고 또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주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목사님 살 가운데 싸움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준비하시는 것만큼 정말 목사들이 의견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원하실 분 없어. 우리 다솔자매님 평소에 기도할 기회가 없는데 한번 해주실래요? 네. 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울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그 마음의 소원으로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신다니 정말 고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속히 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붙여주셔서 그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 교회가 눈으로 목격하고 목도하는 그것을 아버지 앞으로 겪게 하시고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넉넉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람들도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입술로 구하고 아뢰는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 기도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마무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오신 한 분 한 분 귀하신 분들 그 살면서 다들 사연이 있고 삶에 도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오늘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 주신 그런 귀한 메시지가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살면서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런 치유의 시작이 더 주님 가속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셔서 이렇게 귀한 주님 메시지를 또 저희들에게 상담적 지식으로 우리 또 전파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상담 박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분노가 충만했다면 이제는 주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복음을 사랑을 다니면서 유통하시는 우리 그러한 우리 상담사님 될 수 있게끔 우리 강사님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또 아드님이 결혼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아드님 또 따님 그 가정이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께 사용하시는 그런 소명저적인 그런 사역팀으로 가정들을 사용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정말 그 복락이 충만하게끔 주님 그렇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